피고인을 본 법정에 폭행치사죄 및 사체유기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피가 큰 뭔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리고 달아난 사람이 이 법정 안에 있나요? 저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밤 9시 40분경 가로등도 없는 골목길에서 10여 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저기 있는 피고인과 얼굴이 매우 비슷합니다. 증인은 왜 납폭행을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죽이는 것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시 헤어지자는 말에 아들이 긴급식 양을 해친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사람을 죽일 리가 없습니다. 네, 골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말다툼을 했으나 결코 때리진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259조 1항 폭행치사죄 및 형법 제161조 1항 사체유기죄로 징역 10년형을 구형합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CCTV 영상은 모두 명확하게 범인이 피고인임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다분히 고의적인 증오 범죄로 판단, 형법 제250조 1항과 제254조에 의거하여 살인 미수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중학생 때인 2014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을 앓아온 심신미약자입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피의자의 심신미약 상태 입증과 범죄가 우발적 행동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조현중이 욕을 하면서 저에게 뛰쳐와서는 저를 난간으로 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집단을 향한 악성 증오 범죄로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건 선배들이건 다 죽여버릴 거라고 막 혼잣말로 중얼거렸다니까요. 조울증을 주로 앓고 있었는데 그와 더불어 심각한 망상 증세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탐색해 피고인을 형법 제10조 2항에 따라 심신미약자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범행은 의도적이었으니 피고 측 증인의 발언에도 드러납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음해하려 한다는 피해 망상과 환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왜 다 날 미친 사람 취급해요? 진짜로 선배들이 나 괴롭혔다니까요. 마지막 지역 예선이죠. 대구 경북 지역 고등부 형사 부문 마지막 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준비한 주제는요, 어긋난 화살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팀이니만큼 더욱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힘찬 박수와 환호까지 곁들여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상고등학교 친구들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자, 우리 입장 마칠 때까지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대호상! 반대편아 저스티스 리그! 사랑한다. 남규가 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상고등학교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저희는 이번 모의 재판 대회를 준비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조현증 환자로 밝혀졌고 여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관심이 커졌고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범죄 사실이 아니라 조현증 환자라는 사실이 관심의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강력범죄 0.5%밖에 안 되는 정신질환자를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즉, 조현병 환자가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가 문제되어야 하고 재판은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사건 이외의 어떤 것도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시나리오의 주제를 조현증 환자도 의도적인 범행을 할 수 있고 정신질환은 양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건 개요와 주요 쟁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중은 중학교 2학년인 2014년 3월에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2016년 3월에 형법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약물 치료를 받으며 학교 생활을 이어갔고 고등학교 입학 시 병명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증세를 고의적으로 숨겼습니다. 또한 약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불규칙한 복용을 하여왔습니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인하여 피해망상 증세가 나타났고 2학년 선배들과 담임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4인 전인 2016년 3월 17일 13시 10분경 수업 태도를 이유로 담임선생님께 심한 훈계를 받았고 조현중은 선생님이 혼내는 이유가 2학년 선배들이 자신을 음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조현중은 2016년 3월 20일 13시 25분경 4층에 위치한 2학년 교실을 찾아가 배워하고 있다가 점심시간에 잠시 휴식을 하러 나온 피해자 배선임을 난간 밖으로 밀었습니다. 4층에서 떨어진 피해자는 다리, 척추뼈, 갈비뼈 등 골절과 가벼운 뇌진탕을 비롯한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시된 재판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조현중을 심신미약자로 판단해야 하는가, 조현중의 범행은 살해 의도를 지닌 고의적인 범죄인가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시간에 맞게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오늘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 8월 9일 사건 번호 2016 고압 123 피고인 조현중의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3-2조에 의거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피고인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술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고인 조현중. 네, 제 이름은 조현중. 주민등록번호는 000-123-3123-456입니다. 주소는 경상북도 개성시 행복동 130-4번지이고 직업은 학생입니다. 피고인은 재판 중에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재판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검사 측은 본 사건의 고소장을 낭독해 주십시오. 네. 피고인 조현중은 담임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이유가 2학년 선배들 때문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2016년 3월 20일 13시 25분경 2학년 교실에 있는 4층 복도를 배회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계단 난간으로 밀었습니다. 이에 배선임은 2층 계단으로 떨어져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고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 정상 등교할 수 없게 되어 휴학을 한 상태로 학업 진행에 있어서도 막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죄 대상으로 삼은 점으로 보아 다분히 고의적인 증오 범죄로 판단, 형법 제250조 1항과 제254조에 의거하여 살인 미수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네. 제가 선배를 난간에서 민 건 사실이지만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죽이려고 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배가 제 욕을 하는 줄 알고 그냥 화가 나서 따지려고만 했는데 진짜 잘못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살인 미수에 관한 공소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중학생 때인 2014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을 앓아온 심신미약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교 측의 보호와 관찰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범행이 일면식 없는 선배를 대상으로 발생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범행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참작해 주시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피의자의 심신미약 상태 입증과 범죄가 우발적 행동인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본 재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미성년자에 의해 발생한 묻지마 범죄 사건이므로 이후 중요한 판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 측은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해자 배선임의 상해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피해자 배선임과 피고인의 담임교사 지시봉, 피고인의 친구 구친애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없습니다. 변호인, 증거물 제출이나 신청할 증인 있습니까? 네, 피고인 조현중의 정신과 진단서, 정신감정서, 그리고 정서 행동발달검사 결과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과 주치 온정신을 감정 증인으로 피고인의 친구 노우정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검사와 변호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증인 모두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검사 측 피해자 비혜선임 씨, 증인 지시봉 씨, 증인 구친애 씨, 그리고 피고인 측 감정 증인 온정신 씨, 증인 노우정 씨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피해자 배선임 씨가 대표로 선서를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배선임. 위증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증인 여러분은 오직 진실만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사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피해자 배선임 씨 증인석에 앉아주세요. 나머지 증인들은 증인 대기석에서 대기하다가 이름을 부르면 법정 경위의 인솔에 따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신문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네. 피해자 배선임 씨는 어떠한 계기로 난간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셨습니까? 사건 발생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밀린 과제를 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와 이야기도 나누고 또 피로도 풀 겸해서 난간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조현중이 욕을 하면서 저에게 뛰쳐와서는 저를 난간으로 밀었습니다. 전 아무런 저항을 하지도 못하고 난간으로 떨어졌고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대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 말씀이시죠? 네. 피고인인 조현중 씨와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까? 아니요,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랬군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피고인 조현중 씨는 피해자 배선임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배선임 씨 또한 이전에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다 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지 2학년의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악의심을 품고 피해자를 밀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집단을 향한 악성 증오범죄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피해를 입으신 배선임 씨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날 친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별로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냥 과제가 너무 많아서 미치겠다라고 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정확히 미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요, 몰라요. 그냥 너무 짜증나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너무 피곤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네, 자꾸 떠올리기 힘든 상황을 떠올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배선임 씨가 말하는 와중에 미치겠다라는 의미의 말을 하자 그 말을 자신에게 하는 말로 오해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선임 씨는 증인석에서 내려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측 두 번째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증인 지시봉 씨는 앞으로 나와 증인석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 증인 신문 시작하여 주십시오. 네. 지시봉 씨는 피고인의 담임 선생님이시죠? 예. 피고인의 평소 면학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별로 좋지 않았죠. 제가 교과서를 읽어보라 하면 지가 누군 줄 알고 그딴 걸 시키냐 극하대요. 마치 지가 뭐라고 된 것처럼. 하여튼간에 다른 학생들 면학 분위기도 안 좋고 해가지고 요즘엔 그냥 가만히 뒀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불손한 수업 태도를 고치기 위하여 상담을 진행해 오셨습니까? 했지요. 담임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사건 발생 4일 전 증인은 어떠한 이유로 피고인을 혼내셨습니까? 그날은 제 수업 시간에 대놓고 엎어져 자고 있대요. 아무리 우리나라 교권이 땅으로 떨어졌다 해도 수업 들어오자마자 잔락하는 건 무슨 신보입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교실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혼 좀 냈죠.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을 훈계하기 전에 작년의 제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신상에 관해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작년 재달과는 전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에서 드러나듯이 피고인을 훈계한 담임 교사는 피해자 배선임 양을 비롯한 2학년 학생 중 누구에게도 피고인에 대한 악담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대신 임의로 피해자가 본인에게 해를 끼치려 했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려 피해자를 해칠 동기를 가지고 본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몰랐죠. 그런 거는 학생 건강관리 카드에 기록이 있는데 현중이 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현 시점에서 피고인이 2016년 3월에 학교에서 받은 정서 행동 발달 검사의 결과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인정합니다. 서기는 검사 결과 통지서를 화면에 띄워 주십시오. 증인,
피고인이 3월에 받은 정서 행동 발달 검사의 결과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봤죠? 현중이는 자살 및 우울증 척도에서 위험군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증인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중이 어머니께 위클래스 상담을 받아보라 했는데 어머니께서 사양하시대요. 아, 증인은 그렇다면 부모님께 상담을 권유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셨군요. 그거는 보건선생님이 하셔야지요. 저는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관찰하고 뭐 그런 걸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보호자의 주의를 요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이를 분명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학교의 보호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관리와 보호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내려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측 증인 구친애 씨는 앞으로 나와 증인석으로 앉아 주십시오. 검사는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같은 반 친구이지요? 네, 별로 친하진 않은데 같은 중학교로 나오긴 했어요. 피고인은 평소 어떤 성격을 보였습니까? 다소 폭력적이었다거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검사는 지금 증인에게 피고인이 폭력적이었다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는 유도 신문을 지향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재판에 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피고인과 다른 친구들의 평소 사이는 어땠습니까? 현중인 평소엔 얌전한데 조금만 기분 상한 일 있으면 불쑥 화를 잘 내거든요. 괜히 어줍잖게 걔 앞에서 장난쳤다가 현중이 기분 상할까봐 평소 활발한 애들도 걔 앞에서는 몸을 사리는 편이에요. 걔 진짜 한번 화나면 완전 폭발하거든요. 증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기 4일 전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네, 봤죠. 저희 반 선생님께서 진짜 그렇게까지 화내신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저희 반 친구들 너무 놀래서 그때 일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께 훈계를 당한 후 피고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니, 화가 잔뜩 나서 돌아오더니 미친 듯이 욕을 했어요. 뭐 2학년 선배들 때문에 지가 혼나게 됐다면서 선생님이건 선배들이건 다 죽여버릴 거라고 막 혼잣말로 중얼거렸다니까요. 네, 증인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담임 선생님의 훈계를 들은 범행 나흘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같은 반 친구들에게 자신이 저지를 살인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할 내용 있습니까? 네. 증인, 평소 피고인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현중이가 누굴 때리는 애는 아니었어요. 그냥 얘가 욕을 워낙 심하게 하다 보니까 다들 슬금슬금 피해 다닌 것뿐이에요. 피고인이 화를 낼 때는 주로 언제였습니까? 현중이가 언제 저희한테 먼저 같이 와서 놀자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 잘 놀다가도 갑자기 심심하고 짜증난다면서 화를 냈어요. 네, 증인은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조울증이 있는 건 몰랐는데 약을 먹는 건 알았어요. 뭐 현중이가 가끔씩 친구들한테 줬거든요. 먹어보라면서. 뭐 마약하는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분이 들뜨는 약이라면서 말이에요. 저한테도 하나를 줬었는데 전 좀 꺼림직해서 먹진 않고 돌려줬어요. 네,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천성이 폭력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피고인은 종종 약을 복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의 분노 제어 능력은 더욱 떨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와 선배를 죽이겠다는 피고인의 발언도 단순한 분노의 표출일 뿐 범행을 예고한 것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의도적인 범행도 아니라 그저 감정에 치우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내려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측 증인 온정신 씨는 앞으로 나와 증인석에 앉아 주십시오. 변호인 증인 신문 시작하여 주십시오. 네, 재판장님. 온정신 씨는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를 담당한 사실이 있지요? 네, 조현중 환자는 2014년 3월쯤부터 정기적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해 항우울제와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아 왔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까? 조울증을 주로 앓고 있었는데 그와 더불어 심각한 망상 증세도 보였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대통령의 숨겨진 자식이라는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최근 용태는 어떠했습니까?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하지요. 가장 마지막으로 면담했을 때 조현중 환자는 학교 선배들이 자신을 해코지하려 한다고 말하더군요. 피해망상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죠. 네, 피고인처럼 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투약을 중단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임의로 투약을 중단하면
엄청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환각과 망상 증세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분노 제어나 자기 관리 기능도 현저히 손상됩니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살인 충동이나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재판장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증거 자료로 제출한 피고인의 정신과 진단서와 정신감정서를 봐주십시오. 따라서 이를 참작해 피고인을 형법 제10조 2항에 따라 심신미약자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내려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측 두 번째 증인 노우정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앉아 주십시오. 변호인 증인 신문 시작하여 주십시오. 네. 증인은 피고인의 가까운 친구이지요. 다른 친구들보단 제가 현중이랑 잘 지내는 편이에요. 네, 피고인은 증인에게도 자신이 복용하던 약을 주었습니까? 네, 현중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한테 가끔씩 약을 주는데 저한테도 약을 줬어요. 물론 먹진 않았지만요. 가장 최근에 피고인으로부터 약을 받은 것은 언제였습니까? 현중이가 사고를 낸 그날이었어요. 아침에 오자마자 저한테 약을 건네더군요. 먹으라면서. 피고인이 약을 먹지 않는 것을 그렇다면 그 전에도 보았나요? 몇 번 있었는데 그래도 대부분 애들이 돌려줘서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한테 심하게 혼났던 그날도 약을 먹지 않았어요. 히스테리를 부리며 약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니까요.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에 나타나듯이 피고인은 불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 투약 중단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겪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을 심신미약자의 우발적 범행으로 간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증인이 봤을 때 피고인 조현중 씨가 약을 나누어 주는 일이 잦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현중이는 그래도 약을 꼬박꼬박 잘 먹었어요. 친구들한테 줘도 다시 돌려주고 먹으라고 해줬거든요. 그때 누리 말도 잘 따라줬죠. 평소에는 그래도 약을 잘 복용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조현중 학생이 언제부터 약을 잘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까? 아마 선생님하고 싸우고 난 뒤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 약을 던지고 나서 약을 먹는 모습을 못 봤어요. 이제 다 나았구나 내심 생각했죠. 이상하네요. 그 뒤로도 조현중 학생은 약을 계속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았나요? 사건 발생 이래는 증인에게 약을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나았다고 생각했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남은 약인 줄 알았어요. 현중이가 웃으면서 이제 안 먹어도 된다고 다 나았다고 그랬다고요. 재판장님, 피고인의 범행은 의도적이었음이 피고 측 증인의 발언에도 드러납니다. 교사의 훈계를 들은 날에는 홧김에 약을 먹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사건 당일까지 나흘에 달하는 긴 기간 동안 피고는 의도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친한 친구들과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은 피고가 제어 불가능한 심신미약자가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자에게 법정에서 감형이 이루어짐을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모의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내려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네. 피고인 조현중 씨는 왜 2학년 교실을 찾아간 것이죠? 그야 저를 괴롭힌 장본인들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살인을 계획하였다는 것입니까? 복수한다라는 생각으로 겁만 주려고 했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말로 세결하거나 피해자를 벽에 밀치는 등의 약한 위협을 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피해자를 계단 난간으로 민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겁을 먹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떨어뜨리면 큰 상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밀쳤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 생각은 그랬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약 복용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이제 거의 다 나은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의 허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인가요? 제 상태는 제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 중단했습니다. 실제로 그 약을 안 먹은 이후로 더 정신도 맑아졌거든요. 복용해야 하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적으로 환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환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해 주세요. 네.
피고인은 왜 피해자를 난간 밖으로 밀쳤지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먼저 저한테 피해를 줬으니까요. 왜 선배들이 피고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생각합니까라뇨. 선배들은 진짜로 저를 해코지하려 했다고요. 변호사 아줌마, 저를 못 믿는 거예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왜다 날 미친 사람 취급해요? 진짜로 선배들이 나 괴롭혔다니까요. 저기 배선임인지 뭔지 아는 선배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양심 있으면 알 거 아니에요. 왜 당신들도 나 괴롭혀? 자꾸 그러면 나 집회 안 할 거예요. 피고인 진정하세요. 이것은 법정입니다. 타인의 인권에 모독하는 발언은 삼가십시오. 피고인, 오늘 법정의 모든 구성원은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용태를 감안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피고인 그럼 선배들이 피고인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지요? 하루는 제가 매점에 갔다가 종이 쳐서 급하게 교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선배들이 제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제가 지각하게 하려고 일부러 제 앞에서 천천히 걸어간 거죠. 결국 무단지각으로 벌점을 받죠. 그리고 스쿨버스에서 제 어깨를 누가 자꾸 치는데 돌아보면 다 선배들이었다고요. 네, 그랬었군요. 그럼 피고인은 왜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밀려고 생각했습니까? 국어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를 불러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심한 말도 막 하시고. 근데 그전 쉬는 시간에 그 선생님이 선배들이랑 뭔가 얘기한 걸 제가 봤거든요. 뻔하죠 뭐. 그 선배들이 선생님께 저에 대해 안 좋게 말한 거예요. 그걸 보니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느꼈죠.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2학년 교실로 올라갔어요. 난가에서 웬 선배가 제 욕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너도 혼나봐라 하는 심정으로 밀어버렸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렇다면 이전에 아는 사이였나요? 아니요, 처음 본 선배였어요. 그렇지만 그 선배도 분명 제 욕을 했어요. 스쿨버스에서 제 어깨를 치고 간 게 그 선배였을지도 몰라요. 원래 선배들은 다 저를 싫어하거든요. 네, 재판장님.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서가 불안정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선배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음해하려 한다는 피해 망상과 환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심신미각자의 우발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은 최종 변론과 구형을 해주십시오. 네. 피고인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지만 일반적인 생활을 4일 동안 유지할 정도로 정상적인 상태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2학년을 상대로 범행할 것을 계획,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범죄 상대를 물색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질이 아주 나쁜 계획 범죄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친구들에게 약을 나누어 주어 자신이 더 이상 복용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여왔습니다. 이를 순간적인 착각에 의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형법 제250조, 제254조의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6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또한 복역 기간 동안 치료 감호 처분을 신청합니다. 변호인 측 최종 변론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거듭 말씀드렸듯이 피고인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아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거듭 주장합니다. 피고인이 평소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도 폭력성이 아니라 조울증의 증세만을 보여왔음에 주목해 주십시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미수죄가 아니라 형법 제266조 1항에 따라 과실치상죄로 처벌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심한 조울증과 망상 증세를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인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오늘 공판 종료 전에 마지막으로 재판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어쨌든 다른 선배들을 대표해서 배선인 선배가 다쳤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고요. 이제 배선인 선배가 다치는 걸 봤으니까 다른 선배들도 자기들 잘못을 반성하겠죠 뭐. 잘 알겠습니다. 이로써 재판 절차를 모두 종료합니다. 판결 기일은 8월 23일 오전 11시 본 법정에서 개정하겠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미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사건번호 2016 고압 123 피고인 조현중의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정신병력이 있는 피고 조현중이
피해자 배선임에게 전치 24주의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고인을 심신미약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출한 증거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등 고의적으로 자신의 정신질환을 악화시켰음이 드러났으므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을 책임 무능력자나 한정 책임 능력자로 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4일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한 점으로 보아 판단력과 일상생활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4층 난간에서 피해자를 떨어뜨린 것은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행해진 살인 미수로 판단될 수 있다. 피고인 조현중의 범행은 특정 집단에 대한 비이성적인 증오에 바탕하여 면식이 없는 불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범행 4일 전부터 정신과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무고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학교와 보호자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음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에 감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는 바이다. 피고인을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8조에 의거하여 단기 2년, 장기 3년의 징역에 처하고 법률 제11,954호 치료감호법에 의거하여 복역기간 동안 치료감호 처분을 받을 것을 명한다. 단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본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본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본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문 송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위의 사항 인지했습니까? 예. 이것으로 본 재판을 종료합니다. 모두 퇴정하여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팀 우리 형사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셨어요. 시나리오는 아주 탄탄한 것 같습니다. 예, 준비를 많이 하신 그 고생 많이 한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 법리적인 걸로 관련돼서 처음에 그 재판장이 이제 모두 진술, 피고인 측 모두 진술이라고 할 때 변호인이 피고인의 범행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범행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발적 범행도 고의는 있는 거죠. 고의랑 우발적 범행이랑 이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나요? 차이점? 네.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은 계획을 했어도 자신이 그 당시에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생각대로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계획을 했어도? 그러니까 우발적이라는 건 네. 평소 계획한 건 없어도 그 당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한 행동을 우발적이라고 말하는 네.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고의랑 어떻게 달라요? 고의는 계획성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걸 고의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설명도 아예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우발적 범행도 그 당시에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어서 하면 고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을 하실 때 사전에 치밀한 계획한 바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맞지 그 고의랑 차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치료감호 처분은 제가 이게 정확하게 제가 아는 한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 사실 이제 검사의 청구를 위해서는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왕 유죄가 될 바에는 치료 감호가 아주 좋죠. 그냥 병원에서 생활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실무적으로 이제 그런 일반 피고인들은 치료 감호를 많이 주장을 해요. 그럼 변호사가 이제 일단 주장을 해야 되겠죠. 치료 감호를 조금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재판부에서나 아니면 뭐 보통 실무적으로 보면 재판부에서 검사가 하지 않으면 않고 있으면 재판부에서 이 경우에 좀 심신미약이나 이런 정신병력이 있는 것 같은데 치료 감호 청구를 좀 해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또 건의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검사가 그걸 받아들여서 하는 그런 절차적인 게 있어야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거지 임의로 치료 감호를 바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저희가 네. 하루 전에 그거 공고를 받아서 대본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표할 때는 검사 측에서 그 치료 감호 처분을 마지막에 최종 변론하실 땐가 요청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대단한 열연이었습니다. 정말 연습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건 진짜로 인정해드리고 싶고요. 뭐 주제 선정부터 재판 진행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쟁점에 있어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발적 행동이냐의 여부를 피고인과 검사 측에서 쟁점으로 삼고 계속 다퉜는데 변호인한테 물어볼게요. 우발적이지만 살인의 고의는 있었다는 건가요? 단지 우발적이었다는 건가요? 네, 저희 측에서 주장하던 것은 이 조현중 학생에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준비할 동기가 없었다. 즉, 이 조현중 학생은 저 친구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설명해 드렸죠, 교수님이. 네. 살해할 의도가 없다는 거는 고의가 없다는 거고, 우발적인 거는 충동적으로 그 잠깐의 사이에 내가 갑자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순간에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우발적으로가 고의가 없다라 이렇게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주장을 한다면 살인의 고의가 없다. 다만 이게 명백히 밑 4층에서 떨어뜨리는 거라면 다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단지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다.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나는 다치려는 건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니 상해죄는 인정하겠다. 살인 미수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가면서 또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니 그걸 또 참작해 달라라고 가는 게 이제 정확한 변론 진행이었다고 보이고요. 마지막에 재판장님께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을 책임 무능력자나 한정 책임 능력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헌법이 어떤 조항인가요?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찾지를 못했어요. 네. 그 헌법에 보면은 책임 무능력자나 한정 책임 능력자를 지정할 때 이런 심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적혀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대본을 쓰면서. 따라서 저희는 조현중 학생이 비록 심신 미약자더라도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그 심신장애 규정 10조에 사망에 보면 위험 발생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여기 형법 규정이 있죠. 네. 굳이 헌법까지 가지 않아야 하더라도 그렇게 가고요. 마지막으로 재판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살인의 고의도 인정했고 또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았고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지금 피해자가 24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런 성교형을 내린 근거가 있나요? 우선은 제가 그 살인죄에 대해서 판례를 찾아보다가 양형위원회에서 거의 2분의 1에서 그러니까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로 하는 게 사실상 맞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5년 보통 살인죄는 5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2분의 1 정도를 깎았습니다. 5년 이상인데 이제 5년 이상에서 최저형을 선고한 거네요. 네. 미수 감경을 해서. 네. 그럼 집행유예는 왜 했어요? 양형위원회요? 집행유예. 집행유예요? 네. 집행유예는 일단은 초범이니까 조금 더 두고 보자. 또한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이 재판의 목적이 벌을 주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계획적이고 아주 무서운 범죄 테러라고 특정에 대한 테러 범행인데 이 사람에게 개선의 여지가 심신미약도
일부러 심신미약을 야기한 자가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합의도 안 했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선처를 내려준 거네요. 그런 거는 조금 과한 선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친 정도나 계획적인 범행임을 봤을 때는 앞에서 뭐 잘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뭐 작은 실수까지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짜임새는 있고요. 다만 아까 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용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제되고 정확한 용어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변호인도 뭐 열심히 하셨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고의, 그다음에 뭐 지금 심신미약 주장, 그다음에 우발적 범행, 이 주장들이 마구 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각각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지금 선처를 해달라는 걸 보면 과실치상죄로 처벌해달라, 이 말은 고의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변호인 같으면 이 건은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그래도 뭐 밀었으니까 그래도 상해의 고의 정도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그래서 뭐 아까 앞에서 이야기하신 뭐 치료 감호 이런 처분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두고 그냥 밖에 이렇게 풀려나서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이 조화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번에 그걸 보완해서 더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말씀 다 끝냈었나요? 네. 자, 우리 마지막 팀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인사하고 들어갈 텐데요. 네네. 대표 학생 어디 있나요? 대표 학생. 대표 학생. 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1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대구 경북 지역 예선 시상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 시상식에 참석하신 외빈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대구지방검찰청 전현준 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재동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법사랑위원 대구지역연합회 이인중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9시부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참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위해서 우리 대구지방검찰청 전현준 검사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또 아주 열렬히 환호를 받기가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조금 전까지 아마 모의재판 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얼굴이 굉장히 밝은 거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실제 재판과 같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변론과 심리 등을 연습해보는 대표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연구에서부터 대본 구성, 그리고 연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학생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모의재판을 준비하고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법과 사법 절차를 올바로 이해하고 법을 통하여 주변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향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회 개최와 운영에 애써주신 법무부 법질서 선진학과 직원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취하고 오늘 대회에 참가한 학생 여러분들 모두의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떨리는 순간 고등부 형사부문 순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부문 최우수상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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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과연 네 팀 중에 어느 팀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을지 발표합니다. 형사부문 최우수상 오상고등학교 저스티스 리그 팀 축하드립니다. 자, 지도교사이신 김은수 선생님께서도 지도교사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형곡고등학교 저스티스 팀 축하드립니다. 자,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대구 서부고등학교 뱅뱅뱅 팀과 청도고등학교 플로서스 팀 축하드리겠습니다. 제11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대구 경북 지역 예선에서 우리 고등부 형사부문 우리 오상고등학교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최우상을 이렇게 거머쥘 줄이야. 마지막까지 우리 마지막 발표였는데 참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대표 학생 옆에 함께 나와 있는데 조금은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우상 탄 소감, 지금 기분이 좀 어떤가요? 기분이 되게 묘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진짜로 최우수상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서서 수고한 우리 팀 친구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국대회에서도 그렇게 이 큰 무대에서 더 재미있게 놀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싶습니다.